먼저 기계의 위험 및 안전 조건 중 위험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점은 필답형과 작업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작업형에서 어떠한 특성에 대한 위험, 기계에 대한 위험을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알맞는 위험점을 적거나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협착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협착점 하면 필기에서도 암기했겠지만 암기법을 바로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협의는 배가 왕고프.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협은 협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배가 왕고프, 거기서 왕고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전단기나 상형기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자, 끼임점은 어떻게 외웠죠? 끼회, 직고연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끼는 끼임점이 되겠고 회직고가 무엇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숫돌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끼는 것이 바로 끼임점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절단점의 암기법은 뭐였죠? 절단점은 잘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절회자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단점은 무엇을 뜻한다?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및 운동하는 기계 부분의 자체에 대한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밀링 커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기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그래서 밀링 커터가 대표적인 기계 기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세 개 더 보도록 하면 물림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으로서 대체적으로 롤러 같은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에 있는 접선 물림점. 접선이라는 것은 원형에 있는 어떤 선에 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 지금 보게 되면 자전거에서 우리 이러한 체인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페달이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밟고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과 접하는 선에 대한 것이 바로 접선이 되게 되는데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서 닫히게 되는 것이 바로 접선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벨트와 풀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하는 물체에 돌기 회전부에 의해서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회전하는 축과 어떤 커플링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말림점에 의해서 우리는 장갑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전체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목장갑 같은 거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위험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업 환경을 보았을 때 장갑을 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 대한 동영상을 봤을 때 장갑을 끼고 이런 회전체를 작업하는 경우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계의 안전 조건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외형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등등이 있다. 좀 더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래쪽에 핵심 키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와 그거에 따른 방어 장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예초기는 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날 접촉 예방 장치가 같이 딸려 들어간다. 자, 그래서 날과 관련된 것들을 묶어준다면 예초기, 그 다음에 금속 절단기가 있겠죠.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가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심기로서는 당연히 원심은 빙빙 도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의 대표적인 압력 방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는데 위에 있는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5개를 좀 더 신중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도록 하는데 정독을 한 3회 정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분을 통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공작기계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삭 가공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연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삭기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삭기를 사용했을 때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보호덮개가 잘 덮여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전 방지 장치도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접지가 되어 있는 선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작업자분들께서는 작업을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접지선을 잘라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이것이 기계 자체가 멈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멈추는 것인데 작업자분들은 귀찮아서 그냥 잘라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을 좀 보도록 하면, 연삭숫돌은 일반적으로 숫돌에 균열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파괴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기계에 맞는 치수를 맞춰서 적용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자, 플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돌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숫돌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숫돌을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튕겨 나갈 수 있다, 혹은 숫돌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숫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과대한 충격을 줬을 경우 파괴될 수 있으며, 숫돌은 항상 정면을 사용해줘야 되겠고 측면을 사용했을 때는 파괴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숫돌의 불균형 혹은 베어링 마모 등에 의해서 진동이 생겼을 때 파괴가 될 수 있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삭작업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면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 지름은 대체적으로 5cm 이상인 것에 한정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1분 이상의 기계를 돌려줘야 되겠고,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어느 정도다? 3분 이상의 시험 운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분과 3분을 바꿔서 출제되거나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서 우측에 있는 원주 속도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 속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주 속도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 dn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0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단위 환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환산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면,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가 되는데 이때 지름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밀리미터라는 것은 미터라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의 세제곱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10의 세제곱 차이가 뭐냐면 바로 1000배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름이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분의 미터를 해준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공식 V는 파이 dn이라는 공식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이때 1000이 없는 경우는 지름이 미터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단위 환산이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보다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좌측에 연삭덮개의 노출 각도, 자, 해당 부분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 같은 부분을 외워주도록 하는데, 일반 연삭 작업 등을 했을 경우에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의 각도는 125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도 이상, 60도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180도가 되므로, 자, 여기서 60도를 빼주면 60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탁상용 연삭기 또는 유사한 연삭기 덮개의 각도일 경우에는 80도 이내, 그 다음에 평면 연삭기, 절단 연삭기인 경우에는 15도이기 때문에 30도를 빼주게 되면 150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연삭기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80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원통 연삭기, 공구 연삭기 등을 사용했을 때도 180도 이내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 가공용 기계의 분할날의 설치 조건 부분, 시험 문제의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일반적으로 빈칸 넣기 부분은 이러한 수치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둥근 톱의 두께는 1.1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그 다음에 테이블 면상의 톱 뒷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해줘야 되겠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표시할 때는 항상 수치와 이상 이내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안 적어서 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이내를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에 있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두 가지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날접촉 예방장치와 반발 예방장치가 있다 정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